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강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진심이라기보다는 광일이가 생각하기에 광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킥포인트, 그리고 광일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강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고등학교 졸업한 순간부터 했거든요. 아무리 광일이가 생각하기에는 매 순간순간이 위기예요. 매 순간순간이. 하루에도 한 5, 6번씩, 7, 8번씩 매 순간순간이 위기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위기야. 근데 그 위기가 쌓이고 어느 순간 터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사고가 돼. 난 그걸 느꼈거든요, 항상. 매 순간순간이 위기예요. 매 순간순간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어떤 것까지 위기냐면은, 광희는 남자다 보니까, 그리고 또 노총각에 결혼 정년기에 결혼도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길 가다가 되게 내 스타일의 이쁜 여자가 지나가. 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번호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헌팅 비슷하게 그렇게 꼬셔보려고 했어.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나는 그냥 호감으로 좋은 마음으로 여자를 꼬셔보려고 했어도 이게 또 한순간에 위기가 되는 게, 위기일 수가 있는 게,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거나 안 좋으면 바로 신고가 될 수 있어. 그럼 신고가 되면 난 경찰 조사를 받겠죠. 내가 호감 표시를 하는 것조차도 위기라니까. 내가 여자 하나 만나려고 전화번호 물어보는 그것조차도 기회이자 위기고, 위기이자 기회라니까. 내가 이걸 항상 느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광일이가 한 거라고는 하라는 공부는 않고 매 순간순간 잘못을 해놓고도 내가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그게 광일이의 네이처고 본성인 것 같아. 쉽게 말해서 내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는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습관을 늘 들였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는 광일이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그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하는 건데, 매 순간순간이 위기, 정말 매 순간순간이 위기거든요.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그게 누군가에게는, 상대방에게는 그게 잘못일 수가 있어. 이런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뭐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 순간순간이 내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잘못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잘못 하나하나가 다 위기야. 매 순간순간이 위기인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기회조차도 위기로 만들어버린다니까. 이게 진짜 인생의 아이러니거든요. 누군가는 위기인데도 기회로 만들고, 또 누군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빈부격차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하고요, 누군가는 그걸 못해요. 이 원리가 뭐냐면은, 난 단순하게 논해서 누군가는 여자에게 대시를 해서 손을 잡고 깍지 끼고 놀고 데이트를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기회인데, 누군가에게는 잘못 그렇게 했다가 성희롱이라는 감투를 쓰는 그런 경찰 조사받는 깜빵행이 된다고. 누군가에게는 그 여자가 기회인데 누군가에게는 범죄의 대상이 된다고. 이게 참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인데, 내 얘기를 잘 들어봐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광일이가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광일이와 전혀 다른 사람이야. 쉽게 말해서 광일이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나랑 너무 결이 달라. 이런 사람인데도,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내 스스로 느끼기에, 저 사람은 나와 다르지만 내가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나는 저 사람과 정반대지만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내가 좋다.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뭐냐면은, 그 대표적인 게 김창옥 박사야. 김창옥 박사가 한 말 중에 맹점 하나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김창옥 박사가 강연 중에 똑같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어도 훈련과 규율로서 자존감이 올라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사람이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지, 쓸모있고 쓸모없고에 따라서 자존감이 변하는 사람들은 너무 잔인한 것 같다. 이 말을 하는데, 난 그 말을 듣고
난 김창욱 박사가 좋아지더라고. 난 김창욱 박사가 굉장히 싫거든요. 왜냐면 싫은 이유가 딱 하나야. 나와 정반대야. 내가 광일이가 전형적인 훈련과 규율로서 쓸모있는 사람이 됨으로써 내가 자존감이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김창욱 박사가 말하는 나와 전혀 다른 그런 식의 자존감은 나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던 그 잔인한 사람이 광일이야. 전형적인 잔인한 자존감이 광일이거든요. 근데 나 정반대야. 김재동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지 어떻게 쓸모있고 쓸모없고가 있냐, 그런 게 어디 있냐.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숨만 쉬어도 가치가 있는 거다. 난 이런 말을 혐오하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김재동과 김창욱 박사만큼은 내가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해. 이게 전형적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원리거든요. 전부 다 인공관계의 룰이라 상대방 입장에서는 위기인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자기 변론이 필요하다고. 자기 변론이. 이 자기 변론이라는 게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누가 보더라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광일이란 존재 자체가 위기야. 그냥 위기야. 재수없어. 싸가지 없어. 그냥 말 그대로 마음에 안 들어. 어떤 누군가에게는 광일이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위기라니까. 근데 그런 위기조차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자기 합리화라든가 자기 변론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깔끔하게 인정하는 버릇이야.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내 스스로 인정하라고. 김창욱 박사가 얘기하듯이 인정하라고. 나와 다른 자존감이지만 나는 그게 내 스타일은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 나는 그런 잔인한 자존감은 내가 별로 추구하지 않는다. 딱 이렇게 깔끔하게 인정할 수 있는 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훈련과 규율로서 쓸모있는 사람이 됨으로써 잔인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나는 김창욱 박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이어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그런 원리가 있다니까.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백종원이에요. 백종원. 내가 두 번째 얘기하자. 백종원에 대해서.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위기들이 이제 터진 것 같아. 그 사고로 터졌어. 순간순간 위기들이 계속 쌓였겠죠. 뭐 심지어 뭐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고 막 다리를 만지고 이런 것까지 이제 터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내가 백종원이라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여직원들,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여직원들 다리를 만지고 어루만지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럴 때 상대방이 성희롱이라는 위기를 느꼈어.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 내가 진심으로 너가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진심으로 너가 좋아서 그랬다. 그러고 사과라기보다는 그냥 인정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사과라고 하면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냥 사과를 받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개 숙이는 게 사과가 아니라 내 잘못을 내가 깔끔하게 인정을 해야 돼. 근데 그런 인정을 하루에도 5번씩 6번씩 매 순간순간 해야 된다니까. 광일이는 내가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도 위기가 5번 6번씩 와. 위기가 5번 6번씩 오는데도 그럴 때마다 위기가 쌓이기 전에, 위기가 쌓여서 사고가 되기 전에 미리 내 스스로 인정을 해. 내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부분은 모자랍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가장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주위에서 광일이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가지고 아무리 좋은 애고 올바른 애고 열심히 사는 애여도 사람들 입에 함부로 오르내리고 그러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러고 어른들이 많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튜브를 그런 말을 듣는다 해서 내가 유튜브를 안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말을 듣는다 해서 내가 그 사람들 말대로 하진 않는데,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 입에 그렇게 오르내리고 그러는 게 어떻게 그 좋은 마음이냐. 그런 거는 지가 정신병자가 아니라 해도 정신병자니까 그러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마다 물어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깔끔하게 인정을 해. 해도 되는 일이 없고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해야 되고, 광일이란 사람은 하루하루 35살 먹도록 살면서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없으면은 마당에 풀이라도 뽑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고 돈벌이도 변변치 않고 근다해서 아버지 등골이나 빼먹고 살고 싶진 않고, 그래서 뭐 하나라도 해보려고 지금 도전하고 있고 열심히 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툭 까고 얘기를 해요.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유튜브로라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내가 뭐 인기몰이 하려고 뭐 여론몰이 하려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툭 까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말버릇이라는 게, 자기 변론할 수 있는 이런 변론 기술이라는 게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누구나 이 변론 기술 하나가 위기조차도 기회로 만든다니까. 그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리 광일이가 좋은 애고 올바른 애여도 사람들이 내 오르내리고 그러는 게 그게 뭐 사람 새끼냐 뭐냐 그러면서 정신병자 새끼라고 욕을 해도 그냥 그 사람들 말도 광일이가 듣기에도 맞는 말이야. 내가 생각해도 하루하루 유튜브 하면서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솔직하게 툭하고 얘기한다고. 할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응?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마당에 있는 풀이라도 뽑는 심정으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지 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딱 깔끔하게 인정하라고.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이런 인정을 할 줄 모르면은 기회조차도 위기가 된다니까. 그 대표적인 게 백종원이야. 매 순간순간 그 위기가 쌓여가지고 이제 그게 사고가 터지니까는 이제 이제 주체할 수가 없을 만큼 이제 여기저기서 백종원에 대한 비난이 막 터진다고.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아깝잖아. 응? 백종원이라는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식탁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의 음식 문화가 달라졌는데, 대한민국의 식탁을 달라지게 한 업적이 있는 그런 위대한 위인인데, 업적이 있는 분인데, 얼마나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위기들이 쌓였으면은 사고 하나 터지니까는 여기저기서 그렇게 공격을 하겠어. 그게 그 이유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인생을 잘 생각해 봐요. 하루하루 살면서 하루하루가 위기라니까. 백종원만 위기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위기야. 나는 너무 이뻐서 그냥 조카 같아서, 쉽게 말해서 성희롱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나는 그냥 내 조카 보는 것 같아서 이뻐서 등걸이 토닥토닥 거려도 이것조차도 위기라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성희롱이 돼가지고 백종원이 사고 터져서 그런 것, 성희롱한 찌라시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위기가 된다고. 그럴 때마다 위기를 안 막들일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위기야. 조카 친구라 해가지고 왔는데 이쁘다 그러고 얼굴을 쓰다듬어도 이것도 위기라니까. 하다못해 이것도 위기인데, 위기가 아닌 게 어딨어. 다 위기지. 사람 사는 게 다 위기라니까. 다 위기인데 누군가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기 합리화라든가 자기 인정이란 게 있고,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될 만큼 진짜 광일이가 싫었는데 광일이랑 얘기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런 말이 나와야 돼. 백종원은 그 말을 못 들어서 망한 거야. 백종원은 그 말을 못 들었어. 누가 들어도 잘못했어도 백종원 말을 들어보니까 납득이 가, 이해가 가.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에 들게끔 지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들 다 그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광일이도 마찬가지예요. 광일이도 무진장 위기가 많았어. 무진장 위기. 아직도 잘 된 일이 없고 풀린 일이 없어. 지금까지도 욕을 많이 먹어. 그런데도 광일이랑 막상 얘기해 보니까 납득이 가더라, 이해가 가더라. 광일이랑 얼굴 마주보고 얘기해 보니까 광일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더라. 나는 광일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광일이가 좀 좋아질라 한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백종원이는 그 말을 못 듣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위기가 쌓여놓고 그 위기들이 변론도 안 되고 합리화도 안 되고 그 위기들이 쌓이다가 이제 사고가 터지니까는 이제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는 거야. 근데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도 백종원이 하는 행동이 납득이 안 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식탁을 바꾼 업적을 세워놓고도 망하고 있는 거야. 납득이 안 가니까. 여러분들은 광일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진짜 매 순간순간 위기라고. 길 가는 애기들, 고등학생들 이쁘다고, 아이고 너 이쁘다 그러고 손 한번 잡아도 그것도 위기라고. 이런 것조차도 위기인데 위기가 아닌 게 어딨어. 다 위기지. 그런 위기 때마다, 그런 위기들이 쌓일 때마다 진짜 광일이가 싫었는데 막상 광일이랑 얘기해 보니까 광일이가 이해가 되더라. 광일이가 납득이 되더라. 광일이가 왜 그런지 알겠더라. 진짜 싫었는데 광일이가 좀 좋아지려 그러더라.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이런 말을 듣고 살면은 위기도 기회가 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회조차도 위기로 만든다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여자한테 대시했는데 성희롱으로 깜빵 간다고.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기회까지도 위기로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돼. 하루하루가 위기야. 하루하루가 위기. 난 매 순간 그걸 느낀다니까. 하루하루가 위기지만 하루하루 내가 인정하고 납득시키고 변론을 하고
변호사만 변호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변호사로 살아야 돼.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살다 보면은 진짜 재수없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관계가 좋아지더라,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사람이 오래가고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쁨받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쁨받고 사랑받고 하는 일은 없고 되는 일은 없어도 그래도 밥은 안 굶고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하나의 빠이 시우레이라.